순천 시민들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경전선 순천 도심 관통 반대 집회를 열었다는 소식 어제 간추린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사안을 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사 이슈 오늘은 민주당 소병철 의원 연결해서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사초점 전남 동부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순천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소병철입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죠? 네, 우리 윤영엽 진행자님도 잘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시민들이 말씀하신 무더위 속에 서울까지 가서 집회를 하신 건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죠. 그날 사실 오신다고 금요일 날 제가 연락을 받고 바로 금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24개 자치회장님 전부 전원 통화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회장님들께서 국회의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네네. 그날 하필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정무위도 있고 정보위도 있고 상임위 2개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발언 순서를 좀 조정을 하고 용산에 가서 시민들을 뵙고 그간의 경과도 좀 말씀드리고, 또 제가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여당이나 또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에 국회의원까지 뛰쳐오는구나 하는 그런 심각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가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갑자기 일요일 날 오후에 이번에는 국회의원님 오지 마십시오. 그래 어제 지역신문에도 이상한 기사가 났던데요. 사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죠. 좀 아쉬웠습니다. 가지 못했던 그러셨군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만의 의사를 이번에는 전달하겠다 그런 취지였나 보네요. 네네, 그런 것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그날 이제 정무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국회 상임위에서 국무조정실장한테 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제가 후반기 상임위를 정무위를 선택한 것은 사실 우리 순천의 현안들이 지금 여순 사건 문제, 또 의과대학 문제, 또 이 경전선 문제, 이게 이제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을 지휘 감독할 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고 사회 갈등 관리 등이 정부 조직법상 기본 임무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무위를 선택했던 건데요. 그날 제가 첫 첫 부분에서 국무조정실장께 오늘 오전에 우리 순천 시민들이 관광버스 20대 타고 450여 명의 시민들이 와서 용산에 시위를 하고 있는데 보고 받았느냐, 이제 사회 갈등 차원에서 그랬더니 제가 국회에 나와 있어서 못 받았습니다만은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그 시민들이 올라오신 것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절박하다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계기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날 질의에서 시민들 올라오신 부분을 말씀하면서 질의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 국무조정실장이 이 경전선 전철화의 문제점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의원님께서 계속 그 문제점들을 좀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답을 좀 내놓으시던가요? 네. 이제 제가 그날 워낙 우리 시민들 관심이 높으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는 전체 풀 영상을 소병철 TV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이제 시민들께서 사실은 좀 한번 보실 만한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그 질의와 답변 속에 상당히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숨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우리 박문규 국무조정실장께 질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이 질의를 한다는 것을 국무조정실에서 사전에 알고 있죠. 이제 저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자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우리 국무조정실장께서 준비를 검토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선 제가
이 전철화 사업이 누구를 위한 거냐? 시민들 편의를 위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은 전철화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순천 시민들을 위한 거다는 전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야지 시민들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우리 방 실장께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에 대해서 똑같은 의견 일치를 봤어요. 예, 대전제, 그러니까 시민 편의를 위한다는 대전제에 공감을 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그래야지 지금 거꾸로 만약에 이건 시민들이 좀 양보를 하셔서 국가 전체적인 이익에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좀 어떤 부분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질의의 첫 부분에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국무조정실장한테 답변을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네네. 그랬더니 우리 국무조정실장께서도 이거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기본 전제 시각이 일치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노선과 관련해서 그 시민들 의견을 지금 신중하게 수렴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노선을 조정해서 조금 돌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그런 고민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소음이나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도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로 이어서 우리 실장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질의를 이어나갔던 겁니다. 예, 그러셨군요. 어찌됐건 이제 의원님께는 좀 서운한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제 저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이제 전임자들 그리고 전남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들려오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 부분이 이슈로 등장을 해서 제가 바로 그 즉시 국토교통부 그리고 김용록 지사님 해서 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주라.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만 이제 시민들께서는 일부 이제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시 언론 보도까지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문제가 그동안 이 예산 부분을 아까 국무조정실장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명 변경 등으로 이 예타가 통과된 후에 어림잡아서 한 14.5% 정도의 금액이 증액될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국가재정법상 15%가 넘어가면 예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15%에 가까운 금액이었기 때문에 예산 주무 부서에서 이게 설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다시 좀 한 겁니다. 예타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무슨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번 기회에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위기가 닥칠 때 대응하는 방법은 우선 내부의 결속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네. 다행히 지금 우리 노광규 시장님 이제 취임하셔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노광규 시장님, 김영록 지사님, 그리고 국회의원인 이렇게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완전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일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남도에 대해서도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일요일 날 제가 강진에서 김용록 지사님을 만나 뵙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 시간 의논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지만 우리 지사님과 저하고 똑같은 의견은 이 사업은 시민들 편의, 시민들 의견이 최우선시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것은 미래 발전에 대한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천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도 고려를 하자. 100%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 시민들 서울에 올라올 때 찾아뵙는다고 할 때 어제 지역 기사를 보니까 철왕설레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건 좋죠. 그러나 지금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게 무슨 누가 잘했니 못했니 할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과거에 우리 이정현 의원님이나 우리 전임 시장님이나 우리 김용도 지사님 전부 순천과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일했던 분들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와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린다고 하면 결국 우리끼리 힘만 분열되는 거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국회의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전남지사도 같은 의견이다. 이런 부분을 믿고 함께 힘을 합하시면은 저는 우리들 어려움이 반드시 어떤 시민들께 극복되는 결과를 만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과거의 얽매이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내부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그렇죠. 강조를 좀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주무부처는 국토교통부인데 전남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동시에 올해 사업비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또 이런 말씀을 좀 전남도에서는 하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단순화시키긴 좀 그렇겠지만 순천시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경전선 전철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전남도는 우선은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순천만 구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아시다시피 광주 송정에서 시작해서 순천을 거쳐서 경전선은 경남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남도에서 말하는 것은 순천의 노선을 그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남도 입장에서는 순천시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의 입장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우리 기재부 예산 당국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예. 원래 이제 이 예타가 2019년 12월 19일 날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선형 계량 구간 등등 해서 예타 통과보다는 사업비가 지금 어림잡아서 한 14.5% 정도 추가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예산이 지금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설계 적정성을 검토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10월 달에 나오고 그러면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하고 부분 하면 어떤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자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어서 기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는 예타 부분을 순천시에서도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걸 극복할 것인가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그러면은 노선 변경을 전제로 한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렇죠. 순천시에서 이제 노선 변경을 하게 되면 과거 우리 순천시에서 용역해 놓은 것을 보면은 지하와 지중화에는 한 1,000억 원 넘는 돈, 예. 노선 우회를 할 경우에는 2,000억 원이 넘는 돈 이런 예산이 들어가니까 예타를 다시 해야 되는 문제점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 예타는 어림잡아서 보통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2년, 3년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들 중에서도 다른 의견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순천시가 고민하는 것처럼 예탈을 면제하는 방법이 없을까? 네네. 이런 고민이 충분히 일리가 있죠. 예. 국가재정법에 보면은 예탈을 예외적으로 면제하는 몇 개의 사유 중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 이 경전선이야말로 지금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지금 광주 또 나주 쪽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철도이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의 대표적인 사안이지 않습니까? 다 면제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생각이죠. 네. 하지만은 그 법률상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분명한 통로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이제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다 우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검토해 놓는 것이지 10월 달에 지금 발표하는 것도 저희들이 좀 더 연기를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있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어찌됐건 간에 그 예타 면제 쪽으로 논리를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순천시가 대안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우회 노선, 이 부분이 좀 설득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여러 가능성이 있죠. 제가 아까 제 유튜브에 국무조정실장과 제가 질의 답변 오고 간 부분에 보면은, 예. 우리 국무조정실장이 기술 발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이제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지중화나 또는 노선 우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시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무조정실장은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소음이나 진동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도 국무조정실장이 우발적으로 답변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 질의 영상을 보시면 국무조정실장이 제가 이제 이 질의를 알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기재부 등등 받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검토를 하고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부분은 이제 계속 우리 시민들이 제일로 관심이 있으신데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일부러 동영상 전체를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시민들께서 보시면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시민들 의사를 전체를 다 관철을 시키든 아니면 일부라도 관철을 시키든 반드시 우리 노광규 시장님, 김영록 지사님, 저 소병철이 힘을 합해서 극복해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안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또 추가적으로 여쭤볼 기회가 되면은 인터뷰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도 계속 정무에서 이 문제를 정부 부처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이었습니다.